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31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조금 상승했습니다. 네, 약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서 네, 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코스피를 거의 10일 이상 네,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근 10조 가량을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5천억 정도 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좀 들어왔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네,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증시 자체는 상승을 좀 했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나갔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의 위치는 3200선 근처에서 계속 이제 간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선 60일선 한번 딛고 나서 21선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올리고 이제 상단까지 또 도달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좀 그런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대세 상승의 기류에 편입을 한다면 분명히 지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내리고 좀 중소형주들 있죠.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보합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요 상단을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막 하락 추세로 돌입을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계속 이 상단에서 그냥 횡보를 한다라는 느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건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네, V자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 지지를 저항을 한번 받을지 아니면 이대로 쭉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980포인트까지 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포인트 잠깐 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투자자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고요. 뭐 크게 한쪽 세력에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는 뭐 그렇게 흘러갔고 나머지 이제 상하이 종합, 니케이, 뭐 나스닥, 다우도 뭐 괜찮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수 선물은 나스닥 100이 0.1% 정도 하락,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거의 뭐 보합, 그래서 나머지 유럽 증시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보합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조용해졌고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에 조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횡보를 조금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상승을 시작할 때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겠고요. 채권도 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550원 상승해서 4.44%, 네, 12,9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외에는 네, 13,000원까지 깔끔하게 올려놨고요. 오늘 이제 13,000원 잠깐 돌파했다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아 단숨에 12,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종목 중에 주력 종목 두 개고요. 참 정말 기쁘네요. 일단 21선과 너무 갭이 벌어지긴 했어요, 일단. 그래서 급등을 뭐 보자, 일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6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자,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있을 법 하고요. 자, 하지만 한 번에 이제 네, 요 정도 갭만큼 네,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거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쉬어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단을 상승했으면 좀 횡보를 하는 구간도 가져야 되고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 좀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막 12,900원에 막 들어가시고 막 불타기 하시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기 횡보 구간에서 좀 잡으신 분들, 아니면 요 고점에서 좀 물리셨다가 이제 복구를 하신 분들, 아니면 저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좀 수익을 얻는 구간이지, 지금은 신규로 막 요런 데서 좀 위험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뭐 운이 좋게 이제 계속 급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을 할 준비를 하시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면 손절선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비를 하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저는 지금 당장은 이제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 많이 올랐고요. 월봉도 이렇게 그냥 뭐 120 월봉선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뭐라고 하죠? 네, 저항선대를 쉽게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느낌이고요. 투자자가 이제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또 두산인프라코아 가격을 받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많이 매도했지만 결국에는 연기금,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도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아도 이렇게 많이 매수하면서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모펀드도 계속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모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매도하지만 사모펀드는 두산인프라코아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예상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오늘 두산중공업 대량 매도했지만, 이 두산인프라코아는 좀 이제 조금씩 매도를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이 더 있을 법하다.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에 대한 그 시너지가 아직 시작도 안 되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 많이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랑 뭐 수급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623만 주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600만 주 초반대, 그다음에 500만 주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고요. 오늘 공매도 거래량이 금요일에 이어서 적지는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늘어난 모습인데, 자, 잔고가 뭐 크게 많이 막 늘어난다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28일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29일부터는 주가가 주식이 거래 정지됩니다. 네, 합병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혹시 뭐 신규로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7월 20일까지 정지했다가 7월 21일에 이제 분할되어서 신규 상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두산인프라코아는 사실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상한을 진행하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공매도 쇼커버링을 또 스퍼트로 더 주가를 올려버릴 것인지 계속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아의 이 대차장고죠. 지금 두산중공업이 뭐 19,000원, 2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거기에 맞게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고, 자, 대차장고 2200만 주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외국인 추정은 뭐 25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로 뭐 거의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신용 같은 경우는 여기 58만 주 정도 공매도 거래 진행되었고, 평균가는 뭐 12,850원, 공매도 비율은 뭐 요 정도.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융자가 이제 좀 많이 상환이 되었죠 오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자, 지금 주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큰 소식은 없고, 오늘 이제 목표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이제 31일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 임적 분할과 분할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가를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가 아니죠. 3분의 1을 상승했으니까, 아니죠. 50%를 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50%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기대가 된다. 두산인프라코아는 이렇게 이제 29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이후 같은 달 21일에 재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할 신설 부문,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이 되고 분할 존속 부문, 사업 부문은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와 통합 구매, 그다음에 판매망 공유, 연구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아가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중국 시장 쪽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뭐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다 감안해서 목표가 15,000원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두산인프라코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단기 급등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신규 진입은 좀 조심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요즘 이제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예비 두산중공업 주주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가만 보더라도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